웬만한 상급지는 다 올랐는데 오른 상급지를 사야 할지 아직 덜 오른 중급지를 사야 할지 예를 들어 마포는 비싸니 영등포? 끝났습니다 질문이. 저는 영등포도 좀 올랐거든요. 신길 뉴타운 쪽이나 이런 쪽은 많이 올랐고 아까 위에 보니까 유원 2차도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재건축 아파트예요. 이런 아파트들 영등포에서 마포랑 비교를 하면은 영등포도 여의도의 영등포냐 아니면은 마포의 뭐 마레프냐 아니면 마포에 있는 도화동 쪽에 있는 아파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급지로 볼 때는 마포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마포 쪽으로 실거주로 오랫동안 머물 거면요 장기적으로는 마포가 더 나을 것 같고 반면에 그냥 일반 마포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영등포에서 뭐 신길 뉴타운에 19역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유원 2차를 들어가는 아까 위에 보였던 그 신축이 될 만한 아파트로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보의 폭이 큰 뭐 영등포의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위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걸로 간다고 하면은 영등포가 나을 것 같고 그냥 기존 주택으로만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마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비슷한 생각인데 네. 이제 실거주인지 그렇죠. 투자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 제 질문의 뉘앙스는 내가 마포를 살 수 있는데 마포가 너무 오른 것 같다.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마포보다는 영등포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. 이런 네. 의미로 내가 질문하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투자라 그러면 영등포가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고 근데 실거주라 그러면 마포가 낫다라는 거죠. 모든 건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가격이 비슷하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. 뭐 마포에서 약간 B, 그 영등포에서 A 둘 중에 어떤 게 좋겠습니까?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. 근데 결국에는 길게 보고 실거주로 하신다 그러면 이게 저게 짧은 정보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 저것만 듣고 하면 실거주라 그러면 어차피 가격은 입지에 수렴하는 거니까 장기 그러면 5년 이상 거주하실 거다 그러면 마포를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수익을 바란다 그러면 영등포에서 핫해질 것 같은 것들을 사는 게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맞죠. 2년 단위로 보신다면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. 신기한 게 10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비규제 지역에 10억이면은 LTV가 70이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 10억짜리 있으면 LTV가 50이고 그 다음에 전세를 끼면은 또 내 투자금이 달라지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의 수나 자기의 이제 상황에 맞게 진단해서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. 5구역 프리미엄 11.5억 초투 12.5억인데 들인 시간이랑 금액 대비 괜찮은 투자일지 걱정이 됩니다. 투자용으로 구매해서 준공 2년 후 비과세 받고 매도하려는 계획입니다. 집은 팔렸는데 선택지가 적어져서 이게 맞는 건지 다른 대안을 더 찾아보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. 저의 지식으로는 이게 최선인 듯 해서요. 비과세를 받고 지금 보면은 초투가 12.5억이고 프리미엄이 11.5억이라고 하면은 초반에 들어가는 게 초투가 12.5억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프리미엄이 11.5억이니까 네. 5억이니까 그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뭘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5구를 사시는 건지 8사를 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5구를 사시는지 8사를 사시는지 5구 8사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알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노량진이 나중에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거잖아요. 노량진의 미래. 노량진의 미래. 그러니까 지금 5구역을 사도 5구역이 승면 제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 거야. 그러니까 5구역이 한 지금 2주 철거하고 하면은 이제 한 5년 정도 뒤에 입주한다고 보면 이제 30년 초반에 입주할 것 같은데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거냐 이런 거죠. 장기로 보시는 거잖아요. 이게 통작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이제 못 팔거든. 그죠? 못 팔잖아요. 그러면 입주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등기 치고 나면 2년 지나야 또 일반 세율 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7, 8년 뒤에 완성이 되었을 때 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포보다 비쌀 수도 있다. 라는 생각이에요. 그걸 다시 소급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 마포가 신축이 22억까지 호가가 나오거든요. 8사 기준으로. 제가 평수 말 안 하면 8사예요. 22억 정도 호가를 하니까 지금 만약에 짠 하고 노량진이 바뀌었다.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지금 프리미엄 11.5억을 주고 8사 기준으로 보면 저게 8사 프리미엄인지는 모르겠어. 기준으로 84입니다. 84. 84입니까? 84 이지부 대출 1.8억.
이 집에서 1.8억.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죠? 한 8억 5천 정도 되나요? 6억 5천인가요? 6억 5천인데 거기 계산하는 게 또 보면은 뭐 나중에 그 공사비가 올라갈 거니까 2억도 돼갖고 막 대략 8억 5천 정도 하면은 11억 5천, 8억 5천 하면 거의 20억 주고 사는 거란 말이죠. 그럼 안전마진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. 그래서 길게 보고 들어가시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는데 저거를 입주권에 투자하시는 게 실거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투자로 하시는 것 같으면 좀 더 좋은 대안들이 많지 않을까. 공부를 그 서울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한 입주 그 재개발 구역만 해도 한 30군데 정도 되거든요. 그 중에 선택지가 되게 많습니다. 투자로 생각하신다 그러면. 조합원 분양가 8.8억. 8.8억 맞네. 그러면 8.8억이면 거의 20억 주고 사는 거잖아요. 8.8억에 프리미엄 11억 5천 주고 산 거니까 이제 이런 걸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. 그럼 안전마진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. 1, 2억이다.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준입니다. 미래 기준이 아닙니다. 그 미래 기준으로 볼 거면 캡트로 하는 게 낫습니다.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선택 거의 12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면 선택의 폭이 다른 것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? 뭐 서울에 지금 30개가 넘는 구역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보다 훨씬 괜찮은 것들이 많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노량진을 일단은 가치를 따지고 이제 준공 후 2년 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30년에 준공이 되고 2032년까지 가져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특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입지는 되게 좋거든요. 방금 말한 것처럼 안전 마진은 있는데 가성비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. 그래서 실거주로 내가 오래 가져갈 거다라고 판단되면은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은 저는 이제 흑석뉴타운의 아크로 리버하임이 24억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러면은 거꾸로 아크로 리버하임이 흑석뉴타운의 대장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두 개의 기둥,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 두 개가 이 동작의 큰 기둥이란 말이에요.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이 더 세련되고 더 좋을까 입지적으로 저는 노량진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시세를 추정할 수 있는 게 1구역이나 3구역 특히 이제 1, 3구역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할 거니까 1000세대가 넘고 3000세대 가까이 가니까 그 두 개가 이제 대장일 때 그 대장이 아크로 리버하임보다는 더 비쌀 거다. 근데 5구역은 그 아래쪽에 입지가 조금 덜한 곳이잖아요. 그러면 저는 아크로 리버보다 조금 못한 가격이 만약에 지금 지어져 있다면은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수요는 있고 이제 안전마진은 조금 작고 기한을 정했다면요. 이거보다 다른 걸 매수하는 게 낫고 거꾸로 내가 이걸 실거주를 하고 이 미래의 전망과 내 실거주가 충분히 충족된다고 생각해서 7년이 아니라 거주를 한 10년 정도를 한다, 5년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끌고 가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팁을 드리면요. 보통 이제 준공 후에 사람들이 2년이 딱 지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되니까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거주를 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가 더 좋아요. 왜냐면은 2년이 되면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. 2년 뒤에 전세 다 또 쏟아져 나오죠. 그 다음에 2년 뒤 비과세로 이제 8살도 쏟아져 나오죠. 그거보다 3년, 1년만 조금 더 기다려서 뭐 이렇게 판다고 하면은 조금 시세를 더 좋게 받지 않을까.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경기가 좋아야 돼요. 상황이 좋아가지고 확 올라가는 시점에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대체재 강남이 있다. 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팔고 가는 게 좋긴 하겠죠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성비가 기간을 정해두면 좋지 않다. 근데 이거를 실거주로 더 길게 끌고 갈 거면 좋다. 다만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사서 판다고 하면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을 목표로 잡고 가는 게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9살, 4살 자녀가 있고 현재 보유한 아파트 매도하면 현금 4, 5억 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. 예. 실거주하게 되면 야탑 장미마을 27에서 32평 또는 갭투자로 가양 6단지 매수 후에 분당에서 전세로 거주할 계획입니다.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? 서현님께서. 대출을 안 받으시나 근데 보다. 왜 가양 6단지지? 그것도 궁금하네요. 그렇죠? 가양을 누가 믿나 보지. 그게 오세훈이 또 가양지구 이렇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? 그런가? 가양은 크기를 가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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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재밌었어? 불남 보고 있나? 이런 것도 가능해. 아니 또 예, 가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 가양은 택지지구에 지어졌고 그 염창이나 등촌동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염창 등촌은 이제 거기 있던 기업들이 공업지대거든요. 네. 이전하면서 이제 공장들이 떠나고
개별로 지은 거라 좀 찌글찌글해. 음.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. 근데 이제 가양은 약간 택지지구 같은 느낌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임대 비율이 높고 소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. 그리고 수많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 중에 오세훈이 딱 찍어서 가양만 서울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가 많거든요. 근데 그 중에 급지가 왜 제일 낮은 가양을 했을까? 가양하고 중랑 두 군데 아닌가요? 가양, 신내, 신내 쪽, 신내. 거기를 두 군데를 했을까? 이런 느낌을 저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얍탑 장미마을 27평, 32평 여기가 그 실거주성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. 근데 저는 4, 5억 정도 생길 것 같은데 여기다가 대출을 좀 더 보태면 푸른 마을, 그 다음에 샛별 마을 이름 이렇게 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도 그 어떻게 제일 싼 거라도 샛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분당에 있는 저 서현동 옆에 있는 샛별 말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아, 프린도 분당 정자동 쪽 있는 그쪽. 그렇죠. 그린타운이요. 아, 그린타운은 아래쪽인데. 아니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, 알겠습니다. 프링글 리럴스타. 그러니까 리럴스타를 잡으셔야 돼요. 리럴스타.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제일 작은 평형도 좀 무리가 되시겠지만 지금 9세 4세면 학군이 이제 중요한 거고 9세면 이제 2학년이잖아요. 2학년이나 3학년이잖아요. 4세 둘째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들어가셔서 그거 분당 그거 노후 계획도시 언제 된다고 이런 말씀 많지만 저 아이들이 둘째가 20살이 되려면 16년이 남았으니까 그 정도 되면 이미 신축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아이들은 다 커서 졸업했을 거고 내 집은 새 집이 돼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다. 그리고 이제 학교 배정도 어차피 그쪽에 순회중학교나 내정중학교 쪽으로 배정이 되면 거기서는 분당에서 제일 알아주는 곳이니까 그러면 순회초나 내정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무리가 되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9세 4세면 40에 결혼하셨더라도 아직도 40대 중반 정도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 혼자 보시는지 두 분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뭐 있나요? 애들 잘 되라고 사는 거니까 장미보다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분당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그쪽으로 많이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1, 2년 내에 결판 날 게 아니라 아이들 키우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보고 들어가시면 그보다 좋은 선택은 없을 것 같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깔끔합니다. 일단은 야탑 장미를 사시면 제가 또 그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치찜. 예, 참 좋긴 한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둘 다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. 장미 아파트가 야탑이 분당이 가장 좋은 데가 이제 판교 쪽은 뭐 어나더 레벨인 거고 우선은 그리고 이제 서현 순회 정자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 그 아래쪽 구미동이 조금은 약간은 딸리는 그리고 야탑이 좀 많이 딸리는 어떤 지역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분당이 그 야탑이라든지 뭐 구미 쪽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아까 의견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조금 상급지에 꼬리를 사는 게 오히려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강서보다는 저도 결론적으로는 분당이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고 강서는 서울 아니냐. 강서는 서울의 좀 하급지에 속하는 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단지가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좋은 단지거든요. 좀 좋은 단지긴 한데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아이 4살, 9살이면은 분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분당 중에서도 4, 5억에서 대출을 조금 낀다고 하면은 갈 수 있는 데가 27평, 20평대 기준으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아이를 실거주로 생각한다면 32평으로 급지를 좀 나타야 되지만은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그 불편함으로 아이의 교육을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분당에 있는 하급지 푸른 뭐 그런 쪽에는 근데 샛별 좀 비싸지 않나요? 지금 샛별 많이 올랐는데 저걸로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호가는 15억까지 올라가고 그렇던데 제일 작은 거 그게 내죠 프링글 리럴스타 예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자동 쪽에 대지집이 많은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. 상대적으로 푸른 저기 샛별보다 조금 싼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둘이의 공통점은 분당 쪽이 좀 맞는 것 같다. 근데 분당 쪽에서 서현, 순회, 정자 이 세 군데 다 교육도 좋고
인프라도 나쁘지 않거든요. 그쪽에서 오히려 선택하는 게 좋고,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건요, 가성비를 좋게 하고 싶다.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빨리 올리고 싶으면요, 지금 이 돈이면은 경기도에 이주가 마치고 철거 끝나고 입주권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곳들로 조금 하급지에 가서 다른 걸로 갈아타는 걸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살짝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좀 너무 같으면 안 돼서 디테일하게 다른-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분당의 핵심이 서수정이니까 서현 수정의 신자니까. 야, 이름 같네요. 서수정이네요. 서수정시니까 네. 그 중에 네.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들어가시면 낫지 않을까. 물론 장미가 많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장미가 그래도 야탑의 대장격이죠. 장기적으로 보시면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게 훨씬 편하니까 애들이 막 먼 데를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작은 데라도 들어가서 서수정 중에 한 군데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아, 이런 거 너무- 되게 잘 마신다. 잘 만드신다. 너무 산 밑으로 가지 말고 가운데로 가능하면 작더라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분명히 있습니다. 찾아보십시오.